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밤 9시 45분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게 있었죠. 코스피가 이렇게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세 번째 줄 추세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목표치가 310 이상까지 열렸다. 근데 이 선 위쪽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뭐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요즘 시장이 미쳐 있는 게 진짜 이거 그냥 가뿐하게 넘어가서 안착하네요. 넘어가서 일단 위쪽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이 오늘 장대 양봉의 의미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대 양봉, 이 대세 상승의 시작이냐? 대세 상승의 시작이려면은 조건이 몇 개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조건은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면 일단 자리가 밑에서 폭락한 이후에 나오는 장대 양봉이 어떤 그런 거지, 이미 시세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나오는 장대 양봉은 시장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보통.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나온 이 장대 양봉은요, 이게 장대 양봉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나온 이 양봉은 6월 3일 6월 3일에 나왔던 요 장대 양봉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유사하다. 지금 위치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6월 3일 날은 수요일이었고요. 오늘 8월 6일은 목요일이라는 차이가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6월 8일부터 해서 이렇게 4거래일 동안 이렇게 만기주였거든요. 여기 만기주 동안에 고점 확인하면서 풋옵션이 여기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한번 쿵 했었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번에도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이때 당시 콜옵션의 모습이나 오늘의 콜옵션 모습이나 뭐 거래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리 또한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뭐 일어날 일들은 뭐 대충 그렇습니다. 물론 뭐 내일 바로 장대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은, 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아마 제 생각엔 오늘 한국이 이렇게 많이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미국도 아마 상승 마감 한 번 더 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미국이 한 번 더 오르면 갭상승하겠죠. 갭상승하면은, 갭상승해서 뭐 한 번 더 장대 항봉을 더 뽑든 아니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뭐 한 번 더 올라봐야 솔직히 뭐 별로 그렇게 상승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 다만 이제 만기주에 이렇게 풋옵션의 어떤 저점을 다지는 이런 짓을 이번에도 똑같이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만기주 직전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고 콜옵션이 과열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똑같고요. 이제 만기주의 그림이 이렇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어쨌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의미와 자리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6월 3일에 나왔던 요 봉하고 오늘에 나온 요 봉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어떠한 베이스적인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건 이제 사실 저만의 시장을 보는 방법이에요. 저만의 시장을 보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다, 아니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은 하락하는 구간에는 시장을 하락시키려는 에너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이 봐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시장이 상승하는데도 이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에너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언제 다 소진되느냐를 알면은 그 자리가 변곡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인데요. 변곡을 잡아내려고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인데, 참고로 이제 요때 제가 이제 칼을 뽑자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6월 11일 날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6월 11일 날이었나 아마 제가 칼 뽑자고 아마 그때 아마 강하게 표현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때 이제 제가 강하게 표현을 드린 이유가, 이 장대 양봉 나오고 여기서 이 생쇼를 하면서 제가 보는 기준 어떤 상승 에너지를 다 소진시킨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칼을 뽑아보자고 강하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 뒤로 이런 시세가 나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하루 만에 거의 5%가 시장이 빠져버린 거라서, 13포인트가 하루에 빠져버린 거라서, 안타깝게도 하락 에너지도 이 자리에서 다 소진이 되고 말아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오늘에도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새로운 씨앗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런 논리에서 지금 오늘 나오는 이런 양봉은 어떤 시세를 시작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시세의 끝을 알리는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일단은 더 맞을 거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콜옵션, 옵션 모양이나 시장 변동성이나 수급 같은 거를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시장 변동성 말고 이 콜옵션 자체의 변동성 자체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봉이 짧은 구간들 있죠. 이게 콜옵션 아무거나 뭐 불러놓은 차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콜옵션도 봉의 길이가 짧아져 있는 구간이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봉의 길이가 긴 구간들이 있습니다. 콜옵션의 변동성이 낮은 구간이 이 구간일 거고, 콜옵션의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 이런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 자체가 이렇게 신나게 변동성을 터뜨리면서 움직이면은 한국 시장은 뭐 열의 아홉, 뭐 열의 아홉은 이렇게 하고 나서 시세를 마감하는, 상승의 시세를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랬어요. 참고로 그 제가 말씀드린 6월 3일 뭐 그때하고 비슷하다라고 했던 자리가 바로 여기, 요 날이 6월 3일인데요. 이때 이게 이제 옛날 옵션이라 갖고 이렇게 그 데이터가 좀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도 콜옵션의 변동성이 봉이 이렇게 짧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런 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콜옵션이 언제까지 죽었나요? 두 달? 여기 6월 초고 여기가 7월 말이니까 두 달 동안 콜옵션이 이 뒤로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더 뽑아냈어요. 다시 살아나는데 두 달 걸린 거죠. 원래 사실 평상시에는 다시 살아나는데 한 5,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두 달 조정하고 콜옵션을 한번 더 주긴 콜옵션을 한번 더 시세를 준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콜옵션의 변동성, 콜옵션이 이렇게 빵빵 터져나가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뭐 이런 증거라는 거죠. 당장 오늘 콜옵션 매도를 잡아라, 당장 오늘 인버스를 사라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음봉이 나와야지, 음봉이 나오고 좀 어떤 확인이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럼 오늘 종가에 인버스를 샀어야 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다만 8분홍선 9분홍선까지는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시장이 어디까지 오를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면, 지금 이제는 이제 슬슬 그 목적지가 보이는 거죠. 정상이 슬슬 보이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락에 대한 준비는 안 됐어요. 풋옵션이 살아나야 되는데, 풋옵션이 뭐 오늘도 걸레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6월 3일날 봉하고 이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다음 주 만기주에는 어느 정도 이 풋옵션이 뭔가 좀 지지력을 보이려는 흐름들을, 풋옵션이 뭔가 지지력을 보일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세워봤어요. 아무튼 오늘 참 신기한 게, 보시면은 외국인이 코스피 1600억 밖에 안 사고 선물은 730억 밖에 안 샀는데, 근데도 시장은 많이 올랐네요. 그죠? 하여튼 제주가 좋습니다. 우리 외국인들 어떻게 이렇게 조금만 사고 시장을 많이 올려 먹을 수 있나? 정말 어쨌든 정말 제주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리고 그 오늘 미국장 보기 전에 저기 오늘 중국장의 특징적인 점이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만 보고, 오늘 선전 종합이, 오늘 이제 중국에 이제 지금 가장 강한 게 선전인데, 선전이 일단 오늘 쌍고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 오늘이 올라갈 거면, 상승할 거면 오늘이 고점을 높여서 더 상승하기 좋은 날이었는데, 선전이 지금 보시면 오늘 일단 하락 마감하면서 음봉을 뽑아냈어요. 거래량도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올라갈 거면 오늘 올라가는 게 사실 가장 좋았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 고점을 한번 낮춘 쌍고점을 확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특징적인 점은 뭐 이런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요즘 뭐 신흥국들 중에 좀 시끄러운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터키라든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드리는 게, 어차피 뭐 터키가 지금 지구상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일 지구상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코스피에 솔직히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미 터키나 아르헨티나나 이렇게 좀 그런 좀 비실비실한 나라들 있죠. IMF에다가 IMF 단골 있잖아요. IMF의 구제금융 자주 받는 단골 나라들은 이미 그 국제 금융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망가진다고 해서 국제 금융 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는다. 문제아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뭐 딱히 시장에 충격은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아가 아닌 친구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이 시장은 충격을 받기 마련일 텐데, 문제아가 아닌 친구들 중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친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 또 그리고 중국 정도가 될 거예요. 물론 뭐 중국은 깡패의 탈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깡패의 탈을 쓴 하지만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복 뺏겨 보면은 안에 이제 막
안에 이제 뭔가 병이, 안에 뭔가 부실한 문제아의 모습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아무튼 이탈리아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다음번 위기가 터진다면 주목해야 되는 나라다. 뭐 터키,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 백날 움직여봐야 뭐 큰 소용이 없다. 어쨌든 뭐 일단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느냐 마느냐. 달러 인덱스입니다. 일봉 달러 인덱스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냐 마느냐. 물론 현재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저점은 살짝 낮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양봉 달고 살아난다면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어떤 달러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게 방향이 틀어져야 이게 시장이 이제 크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달러가 방향을 체인지 할 수 있는지, 달러가 방향을 트는지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달러의 방향을 추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실마리들을 골드라든가 이게 골드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유로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좀 달러 가치를 보는 하나의 실마리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폭등하고 있는 달러, 그리고 쌍고점을 조용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유로화,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한국 코스피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게 어떤 고점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골드처럼 이렇게 뽕을 뽑고 나서 죽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현재 유로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쌍고점을 만드는 게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의 끝은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하락의 끝은 대부분 공포가 지배하기 때문에 투매지만은 이렇게 상승의 끝은 글쎄요, 그죠? 좀 다양한 패턴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심리가 어떤 욕심이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무조건 뭐 불꽃놀이형이다, 무조건 뭐 쌍고점형이다, 이렇게 뭐 딱딱 그런 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쨌든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아무튼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가치를 볼 수 있는 이런 골드라든가 유로화 같은 것들도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월봉 상황 보시면은 이것도 이미 갈 때까지 좀 많이 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골드 같은 거는 아주 너무하네요. 너무해. 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신나게 휘파람 불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신규로 잡거나 이러신 분, 신규로 잡고 이제 이런 건 아니죠. 오히려 이제 능력이 있다면은 이런 거는 골드 하방을 노려볼 만한 뭐 그런 느낌이, 어쩌면 그죠? 골드 하방을 노려볼 만한 할지도 몰라요. 능력이 있다면, 잡을 수 있다면, 고점 잘 잡아갖고 아이고 좋네 이러면서 하방으로 내려오는 거를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골드 같은 걸 보면요, 골드나 유로화 같은 걸 보면.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드렸고, 미국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느낌은 그래요. 한국장이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줬으니까, 한국도 그렇게 올랐는데, 위험자산의 대표인 한국이 그렇게 올랐는데 미국 못 오를 쏘냐? 아마 미국도 한번 더 오르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한 3거래일 애플이 폭등하기 시작한 애플 실적 발표 이후로 애플 차트하고 똑같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오늘 밤에는 어딘가로 가겠죠. 위든 아래든 시장 방향을 좀 정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그냥 순순히 죽을지, 아니면 한 번 더 불꽃놀이 하고 죽을지 어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 분위기는 왠지 불꽃놀이 한 번 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애플 같은 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난 3거래일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삼각수렴형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거 한번 켜보면은 바깥에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 바깥에 있는데 쉽게 들어오지도 않고 매도세가 많이 안 나오는 거 보면은 한 번 더 올라가겠다라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보이시죠? 일봉상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완전 뚫고 찍고 나와버렸고, 이 위에서 4거래일 동안 있는데도 안 빠졌다라는 얘기는 어쩌면 한 번 정도 더 위로 쏠지도 모르겠다는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곧바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과로한 상황이긴 하고요. 월봉 같은 거 보면 이미 뭐 과로의 끝을 달리고 있고, 다만 뭐 일봉상에서 조금 더 며칠 더 오르다 주거나 여기서 주거나 솔직히 뭐 이상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루 이틀 뭐 당장 내일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다들 주식 하시면서 목표치를 크게 잡고 나 인생 역전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다들 들어오실 텐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주식이란 위험한 상품을 하는데 뭐
푼돈 생활비 벌려고 주식하는 건 전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고위험 상품인데 이런 고위험 상품을 생활비 버는데 쓰냐라는 거죠. 어떤 좀 큰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그 어떤 큰 일이 일어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단위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좀 길게 월봉 단위로 놓고, 견디시기 힘드시면 모니터 끄고 나가버리시고요.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월봉 단위로 좀 크게 보면은 지금 뭐 인버스를 붙잡고 쫄 자리는 아니다 라는 거죠. 아무튼 뭐 더 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고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